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불공정 문제가 해소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회의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나 조국 같은 이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그런 그 특권이라든지 부패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김문성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문성 기자는 노동자연대 한국정치 담당 기자이시고요. 그동안 노동자연대 신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좌파적인 비판들을 해오셨고, 또 그 모순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해오는 기사들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발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김문성 기자의 발제를 듣고 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의견과 또 주장을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시청자 토론 시간을 하는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실시간 채팅창과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두 개 모두 다 열려 있으니까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지금 더보기란과 또 채팅창에 안내가 나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럼 바로 김문성 기자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와 공정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공정을 많이 말한 정부이죠. 맥락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 맥락은 바로 전임 정부가 권력형 부패, 각종 온갖 대학 부정 입학부터 재벌과의 정경 유착, 뇌물, 블랙리스트 각종 이런 권력형 부패 문제로 범국민적인 항의를 받고 중도 퇴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 주류 정치 세력의 정당 소속의 이제 정부로서 당시 이제 취임하면서 두 가지 정도 크게 이제 목적을 가졌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박근혜 이제 부패 그리고 비민주성 각종 악행들에 대한 항의에 나섰던 대중을 달래서 다시 이제 정치 안정을 정치 질서를 안정시키고 위기 속에 있었던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고할 목적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바로 정치 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부패한 이전 우파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했다 이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터져나왔던 그런 불만들,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염원, 개혁 것들을 해결하라는 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정권처럼 또 보여야 대중을 달래면서 일상적인 자본주의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 했고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친 노동자들의 정당이어도 어려울 텐데 그런 이제 노동자 기반이 아닌 정당 자본주의 정부가 그런 대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성찬이 벌어졌던 거고요. 촛불 혁명이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니 공정 이런 말들이 이제 단골로 나왔던 것이죠. 사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대단했지만 전혀 혁명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거나 그런 지향 그런 급진성을 보여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촛불 혁명이란 말을 쓴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대한 대단한
운동의 최종 귀결지다. 그런 운동을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고안된, 정교하게 고안된 그런 용어법이었던 거고요. 따라서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를 지지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그 빈수레가 요란했던 것이고요. 그 말로 한 약속들 지키지 않거나 그 말과 정부의 실체가 다른 것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효과를 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9월에 그 청년의 날 기념사로 가서 공정을 37번이나 말했는데 얼마나 공정을 갖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으면 공정을 37번이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10분도 안 되는 연설 동안. 그 몇 주 뒤에 경향신문이 이제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2%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59%였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매우 공정하다가 또 4%밖에 안 되는데 공정 답변 중에서도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한 답변은 21%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불공정한 집단은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정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남 탓을 막 해왔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어쨌든 3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뭐 공정사회, 공정에 대한 약속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최근 이제 범민주당계 지식인으로 이제 유명한 강준만 그 전북대 교수가 최근에 이제 그 신간을 내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신간을 내면서 그 책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해서 넣으려고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언론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선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엄청 지금 언론들을 장식하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인데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의 그 대선 공약집의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이었죠. 근데 막상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을 하면서 그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키고 할 때는 검찰 개혁에 그 뭐 한 글자도 나오질 않았죠. 그냥 잘한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편에 비리를 캐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적폐청산의 영웅이 이제 적폐 검찰의 그 수괴, 괴뢰 수괴로 지금 찍혀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청와대와 검찰, 국가기관 내부 핵심 그 기관들끼리 갈등을 하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자칫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이제 위선이죠. 그래서 뭐 윤석열 비리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그 비리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되는 비리들을 다 문제 없다고 검증한 책임자가 바로 조국 본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또 페이스북에 뭐 윤석열 물러나라 뭐 이런 걸 쓰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코로나 대응도 위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2월 초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이 정부는 파악을 못했거나 또는 모른 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외곽, 이 정부의 외곽 지식인들 통해서 뭐 마스크가 더 오히려 해롭다느니, 마스크 필요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 황당한 소리 막 퍼뜨리다가,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가 실제로 이제 막 품귀돼서 난리가 날 때 이제 그 정권 책임을 무마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였었죠. 그리고 바로 문재인 본인이 그 방역 완화에 앞장서, 뭐 별로 하지도 않았죠. 1월부터 이제 한국으로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2월 13일이었으니까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는 해결되고 있으니까 저기 경제로 돌아가자. 본인이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천지한테 거의 마녀사냥을 벌이면서, 난리 쳤었죠. 그리고 뭐 개인 뭐 걸리기만 하면 뭐 누가 퍼뜨린다고 개인들 책임으로 다 돌리면서 막상 어디보다 밀집인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
밀집 시간대 출근하고 출퇴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위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둘째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 두드러진 문제일 텐데 부패와 이제 특권 감싸기죠. 지금 이제 올해 많이 지나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인사 난상, 인사 참사라고 막 불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마다 지금 이렇게 그 정권 초에 인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거의 대부분 부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류 세력이 지금 자기들끼리 얼마나 서로 부패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임명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 스스로 그 기준을 계속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뭐 논문 문제, 뭐 논문 베끼기, 부동산 이런 거 다 완화시키고 그럼에도 막 이렇게 걸렸고요. 결국은 이제 급기야는 이제 그거의 절정은 바로 그런 인사 검증에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인 그 조국 본인의 이제 권력형 부패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부패 부실 검증이 소홀했던 이유를 알겠다. 본인 그런 것을 다 비리로 보질 않으니까 다 통과시켜 줬던 거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뭐 엄청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는 청와대에 오히려 그 고위 실장들이 이제 다 청와대 2집, 3집 갖고 있고 수십억씩 국무총리, 뭐 장관들, 그다음에 여당의 대표들, 대표 최고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부동산으로 강남 같은데 집 두고 그러니까 2채 이상 소유를 하면서 돈을 이제 수십억을 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동산 말로는 부동산 뭐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되니 어쩌니 막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공정의 실패는 약속 위반이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노동 문제에서 했던 거는 뭐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있고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문제도 있고 그 문제들도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거는 공공부문에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를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약속이었었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또 하겠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10만 개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저런 인천 뭐 국제공항 공사니 뭐 하는 문제들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요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는 문재인 정부 공시적이 그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까 더 공시적이 늘어나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약속한 기회를 다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기회가 이제 허공에 있던 기회가 막 사라지니까 막 다급하게 저 자리라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이간질 분열을 시키고 싸움시키는 막상 문제는 약속을 안 지킨 문재인 정부 공시족이 사실상 되라는 메시지를 던진 약속을 한 그러면은 기회를 주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있죠. 또 한편에서 이제 뭐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뭐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수사 해결한다고 해놓고 지금 검찰의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지금 다들 내정돼 있다고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성윤이 바로 박근혜 때 그 문제에 실패한 세월호 수사의 총 책임자였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뭐 가족들 위안부니 뭐 세월호 가족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니 불러서 청와대에서 밥 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밥 못 먹어서 청와대를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 건데 그는 모조리 다 위선적으로 지금 약속을 어겼고요. 위안부 문제도 지켜주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파기하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2015년의 합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 삼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그 약속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은
그 윤미향 씨를 이제 의원으로 이렇게 등용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보답을 또 해줬어. 올해 1월에 했던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1월 7일날 했던 거고, 일주일 뒤에 또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이제 원상 복귀돼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이제 중위값은 52%가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62%가 올랐는데, 그 부동산 상위 1%는 1인당 49억 원을 이득을 봤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청년들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꿈꾸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또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이제 그 특집 기사를 실어가지고 흥미롭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주식시장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올 봄에 한정해서 올 봄에 초에 주식을 좀 샀던 분들은 여름쯤에 돈을 좀 벌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은데, 그 청년들, 인터뷰한 청년들이 낸 근거는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과 저축으로 번 돈,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버는 돈의 그 자산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상사한테 막 찐빠 맞고 하면서 새벽에 출근하고 막 저녁에 퇴근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밤에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건강이 또 나빠지고, 그렇게 새벽까지 술 먹다가 또 아침 새벽 일찍 또 출근해야 되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고 하는 이런 삶에서 탈피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하는 이유로 직장을 막 그만두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게 모두에게 리스크가, 투자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리스크가 있고, 투자만 잘하면 같은 그 수익률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부분은 굉장히 그 불평등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 청년들의 고충을 잘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주시장이 평등하거나 공정하진 않죠. 수익률이 100%여도 어떤 사람은 수익률 100%로 버는 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수익률 5%, 10%로도 1억, 2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시장이 공정하지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시장이고 인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청년들의 이제 일부가 그런 의견 빚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가야 할 정도로 지금 그 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득, 자산 모두 불평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2008년 이후 경제 공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공정 약속이 이제 실패를 우리가 이제 했다고 단언을 했는데, 그 실패한 것은 한편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인데,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 결코 노동 존중이나 노동자와 또는 청년들과 사용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갑을 간의 어떤 공정한 그것을 추구하는, 노동 존중을 하는 이런 정부가 아니라는 거고요. 따라서 공정에 대한 그 담론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거는 그 경제 효율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생산성을 이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산성을 혁신하려면 경쟁이 좋다, 좋은 거다라는 담론, 이런 생산성 신화의 기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고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경쟁의 결과에 또 승복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경쟁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재인이 말했던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거는, 경쟁이 공정하니까 결과에 승복하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고요. 경쟁을 통해서 니들이 경제에 이제 기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갑을 관계에 관한 공정에는 이제 그 워낙 이제 저거 하니까 한국의 사용자들이 지금 아주 그렇잖아요. 격하고 아주 전투적이고 한국의 사용자들도 아주 전투적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노동 존중도 그래서 갑을 관계 공정에 관한 얘기에서는 연결이 돼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둘 다에게 공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공정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것은 더 나은 권리를 막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이거 사용자들한테 불리한 거다라고 하면 또 그 전혀 반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뚜렷한 그런 이제 논리고요. 노동자들의 일관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리, 그런 담론인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야말로 이제 자본주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담고 있는 건데, 자본주의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을 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그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 또는 뭐 일을 하는 게 사람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보람 있으니까 보람 있으라고, 또는 뭐 사람들이 이제 생계에 필요하니까 임금을 주려고 임금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죠. 노동자들의 일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노동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하는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은 바로 이제 잉여노동,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바로 혼자서는 또는 뭐 몇 명이서, 가족 몇 명이서는 그런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생활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근본적인 불평등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에서 무슨 갑을, 공정, 이런 걸로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아까 주식시장 얘기했듯이 누구의 노력은 쉽게 보상받고 누구의 노력은 쉽게 보상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노력도 경쟁에서 그 노력이 투여된 어떤 상품들이 경쟁에서 이기냐 패배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노력은 굉장히 훌륭한 노력인데도 그냥 사장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력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보상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말했던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인데, 이 두 가지가 이 사회에서는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출발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그런 거에 매달리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19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이제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개인들끼리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시키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좋은 일자리, 뭐 좋은 어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경쟁에 따른 패배에 따른 그 결과도 훨씬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청소년들 파편화되고 소외되고 소외가 심화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주류 세력들은 언론, 교육, 뭐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이제 경쟁 결과, 불평등한 결과를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제 패배자 취급을, 열패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 자체가, 이제 이 사회가 결과 자체를 보장해주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약속해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도 내 노력을 어떻게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결과를 감수할 테니
기회 평등이랑은 달라. 이렇게 이제 지금 공정에 대한 갈구는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 경제 위기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지금 배분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공정한 경쟁에 대한 갈구로 이런 모순되는 또는 그 상황,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쟁이나 노동자 투쟁이 그런 이제 희망과 돌파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좌파의 담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체제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절망, 어떤 반감 같은 것이 오히려 주류적 상식, 공정 경쟁이라는 주류적 상식에 의존하게 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실패했고 또 지향하는 바도 실제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공정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제 해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좀 남 얘기가 있지만 또 그 약속한 시간이 지금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시청자들 여러분 얘기를 좀 듣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발언 기회를 서로 나눠 갖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제 잘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청자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나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네, 다 모두 환영하니까요.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화 발언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나 지금 의견 남겨주시는 동안에 제가 노동자연대 신문 광고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연대 신문, 이번호 노동자연대 신문에는요, 오늘 발제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뭐, 집권당의 부패 의혹에 대한 기사를 비롯해서 미국 대선의 전망, 또 가짜뉴스 문제 같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실려 있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는 수시로 기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은 빠짐없이 이 새 기사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또 종이신문으로도 나오거든요. 노동자연대 신문을 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과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서 정기구독 신청 방법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좀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이 씨의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요즘에 공정 관련 논의를 보면 시험이 그나마 공정한 제도다라는 그런 주장을 만날 때가 많아요. 시험 결과는 노력에 따른 보상이니 이것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중에 발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또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 들어와서 전화 발언 네, 연결되는 대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됐나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청년들이 지금 이 공정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이런 현실 자체는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 측에서 마치 이제 이런 공정에 대한 열망을 가진 청년들을 그 우파적인 그 동기에 의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능력주의를 이제 바라기 때문에 이제 공정을 이야기한다 하는 식으로 말을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로버트 노지기라든지 그런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 능력주의가 마치 공정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청년들의 공정성을 바라는 주장이나 그 요구가 이제 그런 우파적 동기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어떤 청년들의 그런 공정성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국 자녀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크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런 또 이제 조국 자녀 문제를 보면서 그 청년들이 크게 느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계급 불평등에 대한 그런 반감이었던 것입니다. 이 권력층이 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공정 경쟁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룰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계급 차별에 대한 그런 불만이 반영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말하는 지금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서는 계급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담긴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금 의식의 수준, 의식 자체가 물론 아주 급진적으로 나가지는 않아서 당장은 왜 시장 경쟁의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계급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정에 대한 그 열망은 보다 더 급진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동학 자체가 이런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줄 수 없는 체제라 하는 점을 우리가 좀 근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사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산 방식 자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기반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서 이런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공정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줄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 열망이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단선적이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정부가 경제위기 시기에 그 좁은 일자리를 두고 그 노동자와 청년들이 이간질하는 이제 그런 그 행태를 벌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간질 같은 것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청년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노동운동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청년 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빨리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 하나 더 들어와서 바로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정 씨가 올려주셨는데요. 발제 잘 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이던 청년 학생들도 등을 많이 돌렸다. 특히 이제 취업준비생들인 그 지인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 공정치 못함에 크게 분노한 게 결정적이었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에 더욱 무관심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에 또 정의당 같은 그런 개혁주의 정당의 입당해서 뭔가 사회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이들도 많아 보이는데, 이 노동자연대 같은 혁명적인 조직이 어떻게 이 개혁주의 정당에 관심을 보이거나 또 불공정한 사회가 싫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연결돼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 발표 잘 들었고요. 좀 한 가지 최근 공정성과 관련해서 유행하는 담론,
대해서 좀 소개하고 비판도 하고 싶은데, 좀 요새는 그런 세습을 주되게 비판하는 주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가 세습 자본주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정의당 대표가 된 김종철 씨도 그 세습 자본주의를 특별히 문제 삼는 주장을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위 권력자들의 자녀 특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세습을 문제 삼는 주장들이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뭐 정유라 때라든지 조국 추미애 등도 다 자녀 특혜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뭔가 완전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그 세습이 문제라고 보는 거, 이런 거는 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흙수저라든지 금수저라든지 뭐 노력이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났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세습을 문제 삼는 것이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청년들의 어떤 처지를 설명하는데 많이 유행을 했던 세대론에 비해서는 분명 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도 그 내에서도 이제 부와 계층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인데, 근데 약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습이라는 게 막스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불평등의 결과이지 이것이 불평등의 원인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지배하는 그 소수가 존재하고 대다수는 이제 그런 걸 소유하지 못한 채 착취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사회의 온갖 불평등, 부의 불공정한 분배, 그런 것의 다 원인인데, 사실 이런 이제 세습을 특별히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착취의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세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습 자체가 이제 불평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원인과 결과를 도치해서 보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수단을 소수가 독점한다는 근본적 불평등 때문에 사실 소수의 지배계급 자녀들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과 연줄, 이런 것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세습을 특별히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세습을 자본주의의 결과 혹은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탈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세습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죠. 세습하지 않고 자수성가한 자본가일지라도 그는 굉장히 특권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착취로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세습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건한 측에서는 좀 본질적으로 이런 자본주의가 세습만 없다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길로도 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결과를만 문제 삼는 거는 한계적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세습을 낳는 자본주의 사회, 착취 자체, 이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 자본주의에서는 결코 진정한 기회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거, 그런 점들을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전화 발언도 주셨고, 그리고 채팅창에 아까 이제 그 시험이 공정한 제도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답변을 좀 남겨주시고 제 의견을 좀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또 연결이 됐다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바로 좀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네, 이 전화 발언 듣고 나서 그 연사 중간 정리 네. 발언을 좀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화 발언 어떻게 됐나요? 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하면 되나요? 네, 발언하면 됩니다. 네.
네네.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그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식 태도, 강준만 교수가 뭐 다 열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또 인용도 해주셨는데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발언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지금의 이름은 국민의힘이고 지난해 자유한국당 시절에 국민의힘이 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거를 출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공정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이 위선적 태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환멸 같은 그런 것들이 커지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우파들이 지금 뭐 개인주의나 경쟁 같은 시장주의적 가치를 사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이런 환멸과 이렇게 분노한 청년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특권과 부패의 원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역겨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의 빌미가 바로 이 정부 여당이 보인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제자 이야기처럼 사실 지금 정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여러 부패 의혹들에 대한 그런 수사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이 검찰의 수사 문제를 사실상 회방놓는 이런 것들 행태에서 가장 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곳을 뭐 해체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권 수사 중이던 그런 뭐 수사부 같은 곳들을 해체시킨다던가,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개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컨대 뭐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을 향해 가지고 당신이 가진 정의감 이런 것들에 의심을 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아니 옛날에는 저한테 그렇게 안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박을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이런 소위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의 어떤 반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내세워 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청년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또 노동자들의 문제에서도 공정임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세운 바가 있죠. 그런 그 내용을 보자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고 사실상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정을 외쳤던 정부 하에서 이 최저임금이 오히려 인상됐다가 사실상 도로 뺏기는 일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조국 문제가 불거져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교육 불공정을 완화하겠다, 공정한 교육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고교 서열화라던가 대학 입시 서열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문재인 정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재인 정부가 무늬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혁을 배신하고 사실상 불공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데에는 바로 이 문재인과 그리고 민주당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기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는 지배계급의 일부라고 하는 그 근본적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노동자 운동이야말로, 그리고 좌파들이야말로 이런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야 우파들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분노와 환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독립적 대안을 또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서 뭐 많은 지금 의견들 또 질문들도 주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식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세습론 관련한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질문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 발제자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질문뿐만 아니라 의견에 대해서도 좀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막 순식간에 막 질문 채팅창 전화로 막 다양한 의견들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도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시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시험 자체가
결코 시험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특히 이제 경제적 조건을 중심으로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거는 뭐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서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걸러내려고 하는 거지, 뭐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점, 뭐 잘하는 점 이렇게 찾아내서 보완하고 개선하자, 뭐 이런 용도라거나, 최소한의 그냥 절대평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 역량들을 파악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이제 검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쟁은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노력만 보상이 되는 건데, 그걸 통과한 사람의 노력만 훌륭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노력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떨어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도로 짧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뭐 불만이 많은 청년들에 대한 얘기와 정의당 뭐 같은 개혁주의 또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빠져드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발제에서는 넘어갔는데, 2017년에 정부에서 한 조사인데, 일자리 관련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뭐 전반적으로 정규직 1차, 2차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다. 심지어는 뭐 그것을 위해 뭐 세금을 더 내야겠다면 뭐 그것도 낼 수 있다는 게 절반 정도 나올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도 20대가 여러 세대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많은 찬성을 했던 세대고요. 당시 전체 찬성률이 56%였는데, 이제 뭐죠? 여기 20대 청년들은 61.1%에서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청년들이 가지는 어떤 즉자적인 분노, 반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뭐 무엇보다도 약속,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80만 개 넘게 창출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면, 그러면 정규직 기존에 뽑던 것보다 더 적게 뽑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대립시킴으로써 사람들, 이제 청년들을 한쪽 뭐 어느 직종은 정규직화가 청년과 이제 중년, 장년 세대와의 갈등이 되고, 어떤 데서는 같은 청년들끼리의 갈등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작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적으면 어떤 경우든 경쟁이 격화되게, 그거를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거기에 원래 공공의료 뭐 이런 부문 일자리 늘리는 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은 올해 코로나 할 때 그렇게 막 소수의 의료진을 막 갈아 넣는다고 막 뉴스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막 과로로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려면은 이런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은,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일자리, 그걸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고, 따라서 어떤 정부든 그걸 하게 하려면, 또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아랍도의 대중투쟁, 자본주의 논리에 맞서는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격렬한 그런 전투적인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 대안 문제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제 개혁주의는 이런 문제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공정 문제에서 완전 실패한 태도들을 보였어요.
조국의 그 특혜에서도 조국을 옹호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도 같이 토론을 하시면서 정말 어떤 대안이 더 필요하고 더 효과적인가 이런 토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와서 바로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지금 그 올라온 의견 중에 그 전주현 씨도 아까 이제 그 시험이 공정한 제도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전주현 씨도 이게 그 자본주의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일부만 선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정해진 파이 안에서 우리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 자체에 도전해서 파이를 늘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올려주셨고요. 간단한 의견이나 질문도 이렇게 우리 토론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적극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저 채팅창에서 나온 그 시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채팅창에서 참여를 하다가 약간 좀 길어져가지고 전화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 쟁점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뭐 비정규직 예를 들면은 기간제 교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서도 제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정의라는 그 두 가지가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시험제도 그 자체가 공정한 제도라는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입시를 보더라도 사실 부잣집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아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거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정정당당한 시험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 길게는 수십 년을 일해온 혹은 수년을 일해온 비정규직이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통과하지 않았다고 정규직화를 말로 저는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년 동안 책임을 갖고 일했다는 그 자체가 검증, 즉 보여주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입시건 취업이건 시험이 공정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 사회이고 출발선 자체가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 사회의 지배자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리지도 않고 노동 조건은 더 공격을 하면서 시험 결과가 마치 노력에 따른 결과라면서 개인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정성 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시험이 공정이라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는 듯해서 한 분이 대화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의 경쟁이 아니라 파이를 늘려야 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정의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방면에서 이런 논란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주장과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전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토론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분에게 제가 정리 발언 시간을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열리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엥겔스 탄생 200주년입니다. 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엥겔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그 혁명가 엥겔스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은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 TV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채널에 들어오시면은요, 그동안에 진행됐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이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영상이 있으시다면은 다 가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후원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후원도 꼭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흥미로운 여러 토론들이 있었고요. 아까 나온 얘기들하고 제가 이제 원래 준비를 현재 다 이제 하지 않은 얘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문제, 정부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 실패하게 되는, 그것이 결국은 시장 경제를 거슬 생각이 없고 그런 걸 추진하는 정부 자체가, 그리고, 또 애초에 그 공정 담론 속에 그런 시장 경쟁을 오히려 고무하는 그런 성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어쨌거나 이제 더 현실에서 더 불리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만이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걸 또 공정 담론은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공정 담론 자체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배척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거에 의존해서라도 자신에 대한 존중, 소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표현하는 그 청년들, 노년, 성인들, 장년들의 얘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 그 근본에는 계급 불평등이 낳는 여러 가지 이제 열패와 좌절, 그리고 이제 불안에 대한 이제 그 항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 경쟁의 룰이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한 항의지만, 문제는 이 체제가 그런 룰의 공정성을 애초에 지킬 수가, 자기들이 표방한 그런 룰의 공정성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불공정에 대한 항의, 공정에 대한 갈구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노가 효과적인 타겟을 향하도록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험 얘기를 하자면은, 시험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조국의 아들딸, 나경원의 아들딸 등등을 생각하면은 그런 특권의 세습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더 좋은 기회를 더 가지고 취업을 더 좋은 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그나마 낫지 않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애초에 그냥 아름아름으로 뽑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애초에 분노한, 애초에 고통을 자아낸 원인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 반복될 거라는 점을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요. 세습 자본주의로는 이제 정의당 이런 데서도 얘기를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의 가 이전에 전자본주의 사회, 신분제 사회에 비해서 진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런 계급 상향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의 기본 전제가 이제 형식적 평등, 그래서 개인이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이런 거를 또 운이 잘 맞아서 잘 이렇게 때를 잘 만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면은 또 성공하고 자신의 애초에 계급을 보다 더 나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주는, 또 자본주의가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수저사회론이니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세습자본주의로는 한편에서는 현상, 그런 특권형 부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또 회복하자는 그런 개혁주의 대안이기도 하고, 그런 모순적인 성격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건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고요. 그러나 세습을 근절하는 것만으로 기본 자산을 준다든가 이런 것만으로 그런 거 좋겠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고, 경제 상황,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금세 그런 개혁들이 회수될 수 있는,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는 그런 어떤 그 권력자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습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정의당이 조국의 자녀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해서 침묵한 거는 그런 이제 또 모순과 약점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보다는 그래서 아예 그 대안지적 담론으로 공공성을 뭐 얘기하는 일각의 그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성은 이제 그 공정 경쟁, 공정 담론이 그 파편화되는 개인들에게 공정하게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 공동체, 그것이 이제 공공성의 이제 기본적인 또 담론의 구조인데요. 문제는 어떤 공동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근데 그 말한 사회 전체, 그냥 한국 사회라고, 한국 사회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 우선성이라는 것도 그 내적인 분열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국은 계급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래서 뭐 세습 자본주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모든 세대, 지금 자라는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이미 한 그 시대를 보내서 자본주의 착취에 들어와서 이런 노동과 뭐 삶의 애환들을 겪었던 노년 세대, 모든 세대에게 지금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파탄내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이제 불평등한 처우에,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그것이 개인들의 불만, 분노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 체제의 문제, 체제의 모순, 계급 불평등에 대한 그런 집단적 항의와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체계화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발언까지 잘 들어봤고요. 청중토론 그 채팅창에 몇 가지 또 의견이 올라왔었는데, 그 GJ님께서는 이 자본주의의 문제의식을 갖는 그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셨다는 점 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혁 씨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그 룰이나 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룰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급 불평등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를 한다, 이런 이제 또 지적도 해주셨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